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기자 출신 평신도 선교사 이춘욱 선교사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예. 육도 삼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육도 삼촌의 삶을 산다. 육도 삼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오도 이촌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야 일주일이죠. 예. 일주일. 근데 5박 6일, 2박 3일. 그러니까 사실 걸치는 날을 넣어가지고 네. 육도 삼촌. 그래서 6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네. 그러니까 6일은 제가 머무는 수도권에 저희 집에서 살고, 네. 2박 3일. 그러니까 이틀을 밤은 제 고향인 충남 서천에서 네. 지내는 그런 삶입니다. 서천에서 무슨 일 하시나요? 나중에 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거기 대지를 80평 정도를 샀어요. 네.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에. 사가서는, 집이 헐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6평짜리 조그만 농막, 그걸 설치하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이제, 뭐, 상추도 가꾸고, 네. 이런 거 하면서, 지내고, 또, 그 시골에 내려갔을 때, 또 어려운 아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귀촌과 귀농을 구분하던데, 그러니까 귀촌이자 귀농도 조금, 귀농에 가까운 삶도 사시는 거네요? 귀촌 귀농까지는 아니고요. 네. 주말 농장에 가깝죠. 네. 어찌 보면은, 원래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삼촌이라고 옛날부터, 네.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네. 이렇게 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제가 변형을 해서, 이렇게 6일은 뭐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3일은 왔다 갔다 포함해서, 저희 고향에서 지내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십니까? 저는 100% 만족한데, 네. 저희 아내는 조금 설득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촌, 하실 동안, 형수님도 같이 가시나요? 같이 가요. 아,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같이 가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이 교대해 가면서 200km 운전을 하니까, 네. 또 그리고 같이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거기서 지내니까, 좋습니다. 네. 뭐,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이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네. 언론을 전공하셨고, 중앙일보에 기자로 입사를 하셨는데, 네. 80년 50 정권 당시에 강제해직을 당하셨죠? 예, 5.18 때 네. 저희가 전두환 정권에 좀 반대되는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 거부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네. 많이 해직이 됐죠. 네. 그 후에 삼성전자 홍보이사, 또 경기도 공보관 등 홍보맨 좀 하셨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지금 가톨릭 평신도 선교사로 변신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 예. 홍보맨, 예. 평소 선교사, 예. 뭐 다른 군반 승리도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인생 산막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톨릭 평신도 선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평신도 선교사 무슨 일을 하고 또 선교사가 되신 동기랄까 계기가 뭔가요? 예. 제가 6.25 때 사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세상에 빛도 못 볼 그 막내였죠. 근데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 기자도 했고 또 해직도 됐고 또 기업에서 일도 하고 다시 복직을 해서 언론사에서 다시 하다가 또 지방정부에서 공보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50살을 살고 보니까
이게 세상에 빛도 못 볼 존재가 50년을 이렇게 잘 산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소명이군요. 소명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9살 절반 정도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 자리를 그만두고 가톨릭 교리신학원이라고 해화동에 있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다니셨군요. 거기는 이제 4년 동안 신부들이 배우는 공부를 우리는 2년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배우고, 그리고 2004년도에 제주도 신부님이 안 계신 공소에 가서 신자들을 돌보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 3막은 그러니까 선교 및 봉사의 삶을 사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5년은 성장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25년은 저와 가족과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일과, 그래서 한 25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50년 이후의 삶은 내가 건강할 때 25년이 만약에 저한테 건강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하느님의 일을 알리고, 제가 홍보가 전문이니까 하느님 일을 알리고 또 조금 소외받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2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게 프로파간다가 원래 캐톨릭 용어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기의 25년은 가족을 부양했다면은 3기에는 가족을 벗어나서 가족을 넘어서서 예.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겠다. 예. 그런 각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까 이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봤는데 에파타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파타 하면서 고쳐줘요. 그건 뭐냐,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들리고 입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기적의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영어가 열리고 수학 문제 푸는 곳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학교 적응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에파타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네. 그러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학업을 좀 도와주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결손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엄마는 아빠는 뭐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그 주택 지하방으로 이사 온 그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 두 명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데가 외국에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공부하고 돌아온 애들이라서 굉장히 그 영어 수준도 높고 수학도 잘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알파벳도 잘 못하고 수학 문제도 계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주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예.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물론 캐톨릭 신자 자녀들만 온 게 아니라 뭐 불교 신자건 또 개신교 신자건 그 아이들 또 교회나 이런 무교 신자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보내와서 많을 때는 한 20명 넘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종교를 떠나서 저소득 가정 혹은 결손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공부를 거들고 돕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거기는
제가 뭐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또 아니면 어떤 기관 뭐 교회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제 능력 닿는 범위 내에서 공간만 허락되면은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선생님들도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근데 그분들은 연세가 들으니까 오래 못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을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애들을 어떻게 엮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1365에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기록을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순환이 되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이른바 선순환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한테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종교가 이 시대 구원과 위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학도 전공을 했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그런 구호기관이라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전병원이 되라.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 사람들 속에 묻혀가지고 그 양떼 냄새 나는 그걸 하면서 먼지가 쓰들고 지저분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어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어떤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에파타 공부방도 그 일환입니다. 저희가 무슨 뭐 교육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구호기관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같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좋은 청년으로 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종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는 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곧 예수님이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전체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의 예수가 되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에 머물 게 아니라 야전병원처럼 사회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줘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별로 눈에 많이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모든 게 자기 이기적인 신앙관 또 물질 중심의 그런 신앙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 신앙이 많이 개인적으로 이게 좀 세속화됐죠. 네. 사실 진짜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선우경식이라고 저기 영등포의 성요셉병원 그 요셉병원의 그 선우경식 의사는 평생을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평생을 그 요셉병원에서 그 노숙자들이나 무료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의술을 배웠어도 돈을 버는데 쓰지 않고 정말 그런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고요.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외국에 가서 하셨지만 이분은 영등포에 있는 그런 병원. 지금도 이제 그분의 정신으로 지금 요셉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평신도지만, 이제 하는 그런 희망을 주면은,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네. 평신도도 사역자다. 그렇죠. 예. 네. 평신도가 꼭 신부만이 하는 거고, 수녀만이 하는 거, 천주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도 있고, 또 이런 봉사기관, 이렇게 뭐, 노인네들이라든가, 고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혼모라든가, 이런 돌보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각 평신도, 저같이 이제 아무, 이제 힘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교회라는 것이 꼭 어떤 성직자만 하는 거고, 교회라는 것이 꼭 수도자만 하는 것이고, 어떤 기관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죠.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인데, 예.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나름 애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후배 언론인들에게, 즉 언론 현업 종사자에게 좀 조언이랄까 고언을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언론에 들어가는 것이 뭐 언론 고시라고도 하고, 또 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러리맨처럼 고액 연봉이나 받고 이렇게 또 인기나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언론계의 종사자들이 많이 변했죠. 사실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 입사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제 옛날 얘기지만. 근데 왜 기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뭐 순수했거나 좀 뭐 어렸거나 저는 이렇게 제가 기자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두운 부분 또 밝은 부분을 다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명, 2명, 10명, 100명 늘어나는 그런 공동체의 언론기관이라면은 세상을 빨리 아름답게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떤 한두 명이 바꾼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 힘을 합하게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언론 쪽이 아닌가. 각자 오케스트라를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언론인들이 그 역할을 조금씩 분담해서 그걸 잘 한다고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은 밝게 또 좀 아픈 부분은 낫게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휘자, 말하자면 저는 이제 지휘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언론의 제 역할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변하고 요즘 매스컴 종사자들이 연예인화 돼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당위적으로는 그런데 언론 현실은 사실 또 좀 많이 괴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지체 장애 시설에도 근무를 한때 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과연 이런 입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수 개신교회는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살았던 일 중에서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수도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수도원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시설을 만들려고 도청에다가 이렇게 그 허가를 냈는데 2년이 넘게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었을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주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그 혐오시설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청에 가서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뭐 해서 빨리 그 허가를 내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당시 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임창열 씨, 네. 임창열 지사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분이 그래요. 이 정신장애인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시설을 해서 혼자 못 살으니까 그룹 홈을 이렇게 그룹으로 살든가 아니면 시설 안에서 살든가 이 두 가지 형태를 해서 사는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적인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그룹 홈을 만들어서 살아요. 물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완전 봉쇄해버린다든가 차별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말하자면 뭐 님비 현상이랄까요? 네. 하여튼 그런 혐오 시설이 이제 그렇죠. 사실상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의 일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아를 둔 부모의 그 소망이 하루 더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문제를 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시설이 예. 이런 말씀 그렇죠.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이 낙수 효과,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네.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이 소외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살아계실 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상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필재 질문에 다음에 출연할 사람으로 추천을 하신다면 누굴 추천하시겠어요? 글쎄, 제가 이제 그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에파터 공부방을 다양한 7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 가정을 보게 돼요. 그 가정을 또 돌보게 되고,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 또래는 같은 부부인데, 그 아이들을 원래는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생겨서 하나를 낳고 다시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하면은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자.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지켰어요. 그래서 네. 12명이 한 가족으로 지내는데 그 장애인들, 장애가 큰 장애가 아니라 조그만한 장애들,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좀 2개밖에 없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애들만 한 10명을 해가지고 9명, 처음에 제가 같은 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공부방 근처 멀지 않은 지에서 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럼 우리 공부방에 그 아이들 공부를 좀 배우러 보내라. 네. 그래가지고서는 한 명 주면 한 4명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또 그 아이들이 다 커니까 또 다른 더 어린 애들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세곡동이 너무 자꾸 비싸지고 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 강화도에 이렇게 말하자면 전원주택 살다가 이제
버리고 도망가려고 싸게 파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정착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할 수만 있다면은 난 예. 그분을 한번 그분은 이제 매스컴을 잘 안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고귀하더라고요. 네. 그 훌륭하신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례명으로 네. 마리아 막달레나라, 이제 강 막달레나 마리아. 예, 그러시군요. 자, 이제 그 스피드 퀴즈 형식의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키존도 블럭의 유키즈 같은 건데요. 네. 자, 10개 질문 가운데 3개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1. 나의 애장품. 애장품은 버린 지는 오래고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돌봄 식물 네. 한 20년씩 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려식물. 반려식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네. 그래서 꽃이 정말 한 20년 이상 이렇게 키우니까 이사 갈 때 그걸 다 갖고 다녀요. 그럼 화분에 화분에 옮긴 그거를 한 20년, 30년 막 키우는. 그게 그 수종? 그 무슨 꽃입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니가 노인대학에서 가지고 온 요만한 거를 갖다가 지금은 큰 나무가 됐죠. 네. 그렇게 작은 화초가 큰 나무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식물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네. 예. 이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제는 거의 무소유, 무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소유로부터 자유. 예.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출연한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1호 학생이 네.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고 또 공고에 가서 공부하고 한전에 들어가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수출을 했어요. 벌써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애가 지금 결혼했는지 보고 싶죠. 네, 에파타 1호 학생. 예. 알겠습니다. 여학생입니다, 근데. 네, 그렇군요. 네. 4. 나의 흑역사. 삼성에서 홍보실한 것은 참 좀 부끄러운, 홍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진짜 홍보는 좋은 건데 네. 대기업의 홍보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기자 출신이 하기엔 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알릴 거는 알리고 숨길 거는 숨긴다라는 그 PR의 개념이 아니라 네. 알릴 거는 크게 알리고 모를 거는 막아라. 네. 그렇군요. 예. 5째, 첫사랑. 사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6째,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태극기 부대 고교 동창생. 알겠습니다. 7. 나의 인생 노하우? 그래요. 내가 25년을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 마지막 지금 3번째 25를 살고 있는데 그 삶의 키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실행이요? 실행. 네. 알겠습니다. 8. 나의 컴플렉스? 술 못 붓는 거. 그게 왜 컴플렉스입니까? 집사람이 너무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하고 술은 같이 못 전혀 술을 안 해요. 9.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원래는 산티아고에 있었어요. 작년에 산티아고는 47일 갔다 왔고, 그래서 새로운 산티아고가 스칸디나비아 기차를 타고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샌드위치 먹는 거. 우리 부부가 함께.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묘비명 있으세요? 묘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 예, 고맙습니다. 이필제 질문, 오늘은 기자 출신 가톨릭 평신도 선교사 이춘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